오늘 월요일 이 시간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등심 안심보다 좋은 양심 이홍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가 내 보험이 위험하다. 보험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나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이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씨가 나오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알고 계세요? 그럼요. 꽤 오래전 영화 같은데. 아유, 무슨 소리세요? 별로 오래전 아니거든요. 2008년도 개봉. 그때 막 태어났나 내가? 그래서 저도 보험도 이렇게 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는요,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보험. 두 번째는 전문가들도 가급적 좀 권하지 않는 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검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동기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내 보험은 어디에 속할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요거 듣고 나면은 오늘 보험 리모델링이 아마 저절로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단 기준을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험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햇님 같은 보험. 아이고 너무 좋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보험은요. 필요할 때, 즉 내가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안심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급이 잘 되니까. 네. 요거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이 45세 한 직장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2008년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 혹은 우리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 보험을 유지 중이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맹장 수술로 인해서 병원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청구를 하니까 보험금으로 병원비 전액인 180만 원을 다 돌려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한 월에 한 5만 원 정도 되지만은 17년 넘게 아플 때마다 혹은 다칠 때마다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런 게 바로 자산이 되는 보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보험이 뭐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갑작스러운 수술 등으로 목돈이 병원비가 크게 나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내 자산을 잃지 않게 돈을 지켜주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역시 제가 상담했던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이 가입한 비갱신형 암보험이었는데요. 일반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렇게 구분 없이 진단만 되면은 3천만 원 전액 지급되는 보험이었어요. 네. 이분은 이제 2013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었는데 네. 이분께서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바로 3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이라는 거. 네. 그리고 보장 구분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좋은 보험은요. 이렇게 약관이 복잡하지 않고 암이면 그냥 딱 얼마, 수술이면 얼마 이렇게 그냥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막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복잡하게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런 보험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되게 단순했네요.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그거 기갑, 재경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일반암으로 되어 있던 그런 보험이었거든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요. 간단 명료하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약관에 써 있으면요. 대부분 좋은 보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의 조건은 첫 번째, 실제 지급이 잘 되고 두 번째, 약관이 단순하고 세 번째, 보험료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오늘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라도 살림살이 속에서 또 어렵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보험이라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편안한 보험. 보험은요. 믿음이 아니라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지급 이력, 갱신 여부, 보장 구조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은 어떤 걸 말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한 20년째 일을 하는데 네. 주위의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이 막상 보상받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이거 역시 한번 실제 사례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3세 남성분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가입한
입원 일당형 보험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입원하시면 하루에 3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구조였는데 이분이 최근에 그 위궤양 쪽으로 해서 그 간단한 위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분이 한 4박 5일 입원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4박 5일 하루에 3만 원씩이고 총 입원 일당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분이? 자, 정답은 저희가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우리 햇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3만 원씩 입원 일당이니까 총 5일 저는 입원했잖아요. 당연히 예. 지금 이제 정답 네. 체크 때문에 미리 보기는 했지만 사실 하루 3만 원씩이니까 4박 5일이니까 5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15만 원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계산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건 약관에 다 정답이 있거든요. 네. 약관을 살펴보니까 입원 시에 최초 3일은 면책 기간이 있는 보험이었어요. 즉 1, 2, 3일은 빼고 4일째부터 하루에 3만 원씩. 전 이번 일당까지도 이런 면책 기간이 있는 거를 지금 처음 들었어요. 보험사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3일 빼고 4일째부터 4일, 5일이니까 2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2일 해서 6만 원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 동안 한 달에 보험료가 대략 한 7만 원 정도 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6만 원 받으려고 10년 동안 매달 7만 원씩 내신 거예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입원했으면 다 면책이 됐었겠죠, 그렇죠? 받지도 못하셨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답 6만 원 맞춰주신 분들은 어떻게 맞추신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경험을 하셨나 보다. 그렇죠. 물론 뭐 첫날부터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네, 네, 네. 이렇게 또 면책 기간이 있는 보험도 있으니까 한번 각자 다 다른 보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게.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너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험금 받은 것보다 보험료가 너무너무 비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옛날 보험 중에는요. 입원 일당형 보험 또 특정 질병 한정형 이 많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 물가에도 잘 맞지도 않고 네. 실손이나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좀 돈이 새는 보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상담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무조건 옛날 게 좋아, 예전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건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예전 보험 중에서도 지금보다 좋은 것도 많지만 모든 보험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언급해 주신 게 실손 진단비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좀 권하지 않는 보험. 이번 사례는 정말 많은 사례인데요. 네. 저축형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종신보험을 10년 납입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급률이 즉 해지해도 내가 낸 원금의 60%밖에 안 됐거든요. 와, 그리고 원금에 못 미쳐도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조금 넘네, 네. 그렇죠? 뭐 암 같은 거 걸려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보험이었는데 종신보험의 특약 상태로 같이 돼 있는 건강보험들은 보장이 약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암에 케이스 바이 걸려도 보장도. 케이스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자기는 보험이 아니라 저축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해 보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즘 같은 종신보험은요 납입한다 하더라도 7년 만에 내가 해지를 한다 해도 100% 즉 납입 원금을 갖다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해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7년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점점 더 늘어나는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렇게 잘못하고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장이 약하다. 두 번째는 그에 비해서 보험료는 비싸다. 세 번째는 갱신이나 약관이 굉장히 소비자한테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 기준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 일단 살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또 시대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것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상황과 또 맞지 않거나 내 개인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렇다라면
나의 보험,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보험일까? 아니면 지금은 또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조금 가성비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험인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용준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1:1 맞춤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키호테는 내 보험이 위험하다. 보험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앞서서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 두 번째,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세 번째, 점검을 해야 하는 보험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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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검을 해야 하는 보험은요. 네. 겉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는데 속을 딱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보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 투자, 저축 이게 한꺼번에 섞인 이런 상품들인데 대표적으로 연금액이 좀 최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변액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뭔가 좀 어려운 CI 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단어도 어려워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이것도 역시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변액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네. 50세 분이었거든요. 설명 듣기로는 이분이 연금도 되고 수익도 난다고 해서 10년 납입을 하셨어요. 그 변액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해서 나중에 그 금액을 갖다 연금으로 주겠다 하는 건데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좋다면 모를까.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요. 실제로 연금을 타려고 할 때 원금의 80% 정도밖에 안 쌓여 있다. 이러면 연금 재원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됐겠어요. 저 노후를 위한 건데. 그렇죠. 내 노후를 위해서 정말로 어렵게 연금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은행에 저축하는 것마도 못한 결과를 얻으면은 정말 참담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점검을 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뭔가 좋은 듯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좀 불안정한 이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년 정도밖에 납입을 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빨리 그래도 점검을 받으신 편이라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지연금이 보니까 현재 총 납입 원금에 비해서 한 90% 정도는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장 상황이. 일단은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품보다는요. 내 원금, 즉 내가 보험료로 낸 돈보다 최저 한 2배 정도를 갖다가 연금 기준액으로 보증을 해주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2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낸 금액에 이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0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총 1억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네. 쉽게. 그런데 연금 기준액, 즉 연금 재원이 되는 거는 최소 2억 원을 보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2억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든 연금으로 최소 2억 원 이상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품을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금도 안 되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가 이용준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는 이제 최저 2배 그런 연금액이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안내를 잘 받으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변액도 알아봤고 그다음 말씀하신 게 CI 보험이잖아요. 그동안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있는 그런 CI 보험들을 들어보긴 했는데 자, 전문가들께서 점검을 해야 될 보험으로 꼽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CI 보험 탄생부터 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CI 보험은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중대한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20년째 일을 하는데 제 주변에서 중대한 암으로 지급받으신 분은 몇 분 계셨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장받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보험은요 겉으로 보면 뭔가 좀 고급스럽고 영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약관이 좀 복잡하고 지급이 좀 어려운 보험입니다. 즉 점검이 좀 필요한 보험은 첫 번째
이름이 그럴듯하고, 두 번째 설명은 좀 화려합니다. 세 번째 정작 받을 때는요 좀 어려운 보험, 즉 화려하지만 모호한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오늘 동키 분들이 뭐 체크할 게 그래도 많은 것 같네 라고, 그러면 내 보험이 괜찮을까 딱 판단을 하려면 딱 뭘 봐야 될까요? 딱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한번 손가락 한번 네, 꼽아 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적어도 번째 되나요? 손가락 네, 적을게요 저는. 적으세요. 예. 네. 첫 번째는 갱신형인가 비갱신형인가. 네. 두 번째,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적절한지. 보험료는요 우리 가족 4인 기준 해갖고 전체 가족 수입의 한 10%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가입 목적이 분명한가. 내가 이걸 왜 가입했는지. 그러니까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보장성을 갖다가. 네 번째는 약관이 좀 그나마 단순한가. 좀 이거 맞아요. 어려운 게 좀 네. 있지만은 단순한가. 다섯 번째는요. 내가 최근 3년 이내에 좀 점검한 적이 있는지 내 보험에 관해서. 이 중에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점검을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하면 맞습니다.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 40대 이후에는요 정말 보험 리모델링이 이 건강 검진만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은 40대 이후에는요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보험료가 또 많이 또 오르는 그런 나이거든요. 네. 이때는요 정말로 불필요한 특약은 좀 빼고 꼭 필요한 보장은 강화해야 될 시기인데, 40대 50대는 가정의 경제적 중심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즉 내 건강은요 가족의 생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은퇴 흐름을 대비해야 이때에 이 불필요한 보험료로 은퇴 준비가 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갱신형 보험 같은 거 좀 정리하시고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지만은 특히 치료비 위주로 좀 구조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40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또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은 내 돈을 지키고,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세게 만들고, 점검이 필요한 보험은요 돈을 묶어두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도 활용 가능한 자산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두시면은 그냥 소비일 뿐입니다. 명언을 적어주셨네요. 오늘 보험도 활용 가능한 자산이 돼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소비일 뿐이에요. 와우. 좋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데요. 와우, 네,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일단 건강 검진처럼 보험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내주신 문자 보니까 마음이 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음이 파릇파릇해지는데,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첫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동키호테 앞으로 함께 하시면 왜 여러분들의 보험을 점검을 하고 가정 경제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건데, 혹시 오늘 첫 방송 이렇게 첫 문자 함께 해주시는 김에 난 첫날부터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저희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용준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1:1 상담 점검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뭐 보험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맞는 보험은요. 한 2개, 3개면 충분하십니다. 네. 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보험은요. 당신의 든든한 방패. 전문가들도 가급적 권하지 않는 보험은요. 당신 지갑의 구멍. 마지막으로 점검이 필요한 보험은 당신의 시간 도둑이라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시간 도둑. 정말 인생 도둑이죠. 나중에 나쁜 보면 정말. 이렇게 비속어 쓰시면 안 되고요. 나쁜 땡. 땡. 오늘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동키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정말 좋은 단어, 좋은 문장으로 전해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 자, 오늘 이용준 전문가님 알찬 내용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